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블로그로 장기 연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총 1번부터 24번까지 계정 과목별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PPT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제 블로그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수금은 지금까지 매출 채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출 채권의 정의를 설명할 때 이런 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미수금은 매상 매출금과 다르게 매상 매출 채권과 다르게 매출 채권과 다르게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닌 거, 결국 비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한다. 네. 매출에서 생긴 거 외에 대부분은 미수금이겠죠. 다만 대여금, 대여금은 소비대차 거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상거래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 그리고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뭐 이런 것들 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권은 미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부가세 대금과 미수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가세 신고하면서 대금하고 예수금하고 상계쳐서 그걸 미수금으로 갖다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금이 크다면 미지급금으로 갖다 놓는 경우겠죠. 사실 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부가세 대금이라고 상계만 시키죠. 상계 쳐서 부가세 대금 1,000원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 두 번째는 이제 미수금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결국 유형자산 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기계장치 만 원의 처분을 하고 계약금 잔금으로 받기로 했고요. 세금계산서는 잔금 시에, 기계장치는 잔금에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분 시점, 결국 잔금 시점이겠죠. 처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전체 세금계산서 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이런 유용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니까 사실은 11,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미수금으로 계산이 될 거고, 기계장치가 10만 원에 99,000원, 장부가 금액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만 원에 1,000원이니까 9,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까지 회계 처리를 하면 매출과 동일하게 선수금도 나오고 미수금도 나오고 받은 돈도 계산되고 받을 돈도 계산돼요.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죠. 그래서 선수금하고 미수금하고 상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매출 채권이라고 주장을 안 했네요. 미수금과 선수금은 상계 처리돼야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돈을 받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재화의 이전 시점, 용역의 완료 시점, 요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에 따라서 뭐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세금계산서를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례로 거래 유형별 세금계산서 기준이 있고, 특례로 뭐 7일 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특례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제 특례를 적용한다면 이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죄송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계는 계약 시점에 이전을 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계약 시점에 반드시 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받는 후납으로 받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뭐 계약금 시점이 처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다만 3,000원은 지금 받고 미수금 8,000원은 나중에 받을 뿐인 거죠. 이때는 아까 뭐 원칙이 재화의 이동 시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다만 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받을 때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할 때는 뭐 7일 내에 뭐 입금되고 하면은 이전에 발행할 수 있다라고 특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케이스는 계약 시점부터 무조건 파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바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3,000원 받았다고 3,000원 끊고, 나중에 8,000원 받는다고 8,000원 나중에 끊고, 이건 안 됩니다. 재화 이동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뭐 장기 연불 거래? 이름이 뭐였죠? 장기 할부 거래. 예, 할부 거래는 또 매번 받을 때마다 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3회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장기 후불 거래? 예, 그런 거래는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미수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좀 설명을 드려서 조금 그런데, 예, 사실은 미수금에 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환산도 예금과 매출채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모든 화폐성 자산부채는 외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미수금은 돈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폐성 자산부채다. 결국 매매 기준율에 의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외환산 손익을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충당금인데 사실 요 계정 과목을 다르게 쓰는 것 써야 된다라고 매출채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대손 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매출채권 때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대손을 횟수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은 회계 기준에 따른 부분이고, 법인세법상은 1% 한도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대손 기준 체크해서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환급을 추진하시라. 일반적인 대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매출채권 말씀드렸을 때랑 동일한데요. 거래처별 잔액을 한번 쭉 훑어보시라. 그리고 환산 시트상의 잔액과 명세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 그리고 같은 거래처에 미수금과 선수금이 동시에 계산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 그리고 혹시 회수 불확실한 채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 이 정도 결산을 하면 그래도 적정한 결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